순종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1874년 고종과 명성 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순종은 이듬해 바로 다음 보위를 이을 세자로 책봉되면서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요. 5살쯤부터 천자문을 읽을 만큼 총명했죠. 1879년 12월 12일 6살의 왕세자는 천연두에 걸려 9일 만에 회복되는데요. 중광시를 실시하고 사형수 이하의 죄인들을 모두 석방할 만큼 나라의 큰 경사였습니다. 왕세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치한 의약청에 참여했던 관리들은 왕세자의 왕쾌를 기념하며 병풍을 제작했는데요. 바로 십장생도 열폭 병풍입니다. 왕세자의 왕쾌를 기념하고 장수를 기원하며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조선 후기 널리 유행했던 십장생도는 병 없이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염원을 담은 그림입니다. 해, 구름, 산, 바위, 물, 소나무, 대나무, 학, 거북, 사슴, 불로초, 복숭아와 같은 인간보다 오래 사는 다양한 소재들을 한 공간에 펼쳤는데요. 10가지 동식물을 그리면 십장생도라 부르고 그 수가 더 많거나 적으면 장생도라 부릅니다. 십장생도는 궁중에서 장식화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산과 바위를 녹색과 청색으로 화려하게 채색하여 환상적인 신선의 세계를 표현했고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와 동물 등을 그려 8첩에서 12첩 병풍으로 만들었죠. 오른쪽에서 육지의 풍경으로 시작해 중앙의 사슴 무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서기를 내뿜는 거북들이 누니는 바다에 이르는 것이 십장생도의 전형적인 구성입니다. 장생도에서 첩첩히 쌓인 형상으로 표현되어 배경의 역할과 화면의 깊은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산은 예로부터 신성시되었고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인간과 달리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산은 신선이 산다 하여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역사에서는 동쪽의 금강산, 서쪽의 묘양산, 남쪽의 지리산, 북쪽의 백두산, 그리고 중앙의 삼각산을 오악이라 칭하며 봄과 가을에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장생도에서 사는 신선들이 사는 신성하고 이상적인 공간을 상징하죠. 녹청색으로 화려하게 표현한 바위 역시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장수를 상징하는데요. 외부의 어떠한 변화에도 의연한 바위의 자태는 군자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꽃에 태점을 찍어 그림 전체의 균형과 생동감을 주고 반짝이는 듯한 화려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뜨는 붉은 해는 만물의 근원이자 영생의 상징입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같은 날을 맞이하는 해처럼 사람들도 오래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장생도에 빠짐없이 그렸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알리며 아침에 솟아오르는 해를 묘사했습니다. 산을 휘감고 화면을 가득 메운 구름은 반복된 표현 때문에 장식적인 느낌과 신비롭고 아늑한 골짜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구름은 예로부터 신선의 세계를 상징했습니다.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불로불사의 약초를 얻기 위해 찾아 헤맨 곳도 바로 이 삼신산이죠. 뿐만 아니라 용이 항상 구름을 몰고 다닌다던가 신선들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전래 역시 구름의 신성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요. 장생도에서 구름은 그림 속에서 표현하는 공간이 바로 신선들이 살고 있는 성계임을 드러내면서 장수에 대한 염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나 거북들이 노니는 파도치는 바다로 표현되는데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영원불멸하기 때문에 장수의 상징이 됩니다.
또한 모든 신선들의 우두머리인 서왕모가 사는 곤륜산의 호수 요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나무의 수명은 보통 400년에서 500년인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인 우드셀라가 약 5,000살이고 우리나라는 예천 속송령과 속리의 정이품송이 600살입니다. 한라산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산천단 주위의 곰솔 8그루도 600살이 넘죠. 시경에 소나무 잣나무 무성하듯 임의자손 또한 무성하리라 라는 표현이나 사시사철 항상 푸름을 유지하는 모습 때문에 소나무는 장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름 형상의 붉은 식물은 선계의 식물인 불로초를 그린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신들의 약초이죠. 서초, 신지, 청운지 따위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흔히 영지버섯을 일컫습니다. 영지버섯의 모양은 마치 상서로운 구름이 한데 모여있는 듯하여 좋은 운이 들어올 징조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도교책인 포박자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불로초는 이름난 산속 음지의 푸른 돌 사이에서 나는데 푸른 덮개가 삼중이고 구름의 기운에 쌓여 있다. 맛은 맵고 달며 이것을 먹으면 사람의 수명이 1000년으로 늘어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며 귀신을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불로초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잎이 항상 푸르고 모습이 꼿꼿해서 변함없고 신념을 굽히지 않는 절개의 상징으로 군자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사시사철 푸른 점과 강한 생명력 그리고 번식력 때문에 장생도에 그려집니다. 조선 중기의 가사나 조선 후기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은 판소리에는 구름과 신선 그리고 학이 서로 연관되어 신선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학은 모든 날짐승의 우두머리로 신선이 타고 다닌다. 7년의 운하수까지 날아가며 7년의 춤을 배우고 다시 7년의 절도를 터득한다. 1600년 동안 물을 마시지만 먹이는 먹지 않는다. 라는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않은 새임에도 불구하고 학을 신성하게 여기는 인식으로 장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슴은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영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사슴의 뿔은 자라고 떨어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장수나 영생을 상징하죠. 하늘을 향해 뻗은 뿔은 예로부터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신성한 매체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지를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그래서 장생도에는 사슴이 영지를 발견한 듯 몸을 굽히거나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슴이 1000년을 살면 청록이 되고 다시 500년을 더 살면 백록이 된다고 하는데요. 100가지의 복을 뜻하는 백록과 발음이 같아서 흰사슴은 온갖 복을 누리고 장수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용, 봉황, 기린과 함께 사령 중 하나인 거북은 만년을 산다 하여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거북은 입으로 작은 회오리를 부는 것처럼 상서로운 기운을 내뿜는 모습으로 그려 거북의 신령스러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장생도에 등장하는 복숭아는 한 개를 먹으면 3000년을 산다는 반도입니다. 모든 신선들의 어머니인 서왕모가 살고 있는 곤륜산의 반도원에서만 열리는 상상의 과일인데요. 이것도 푸른색이기 때문에 반도라 불리죠. 서유기의 손오공이 지켰던 그 반도원의 복숭아입니다. 반도는 3000년이 걸려 꽃이 피고 또 3000년이 지나 열매가 맺히며 이후 3000년 동안 서서히 익는 신선의 열매인데요.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알맞게 익은 반도를 서왕모에게 얻어먹어야 합니다. 중국의 역사적 실존 인물인 동방삭은 서왕모의 반도원에서 복숭아를 몰래 훔쳐먹고 삼천갑자를 살았다 하여 장수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죠. 우리 역사의 십장생도의 등장은 고려말 학자인 이색의 묵은시고 12권
새와 십장생 도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왕에게 직접 하사받은 십장생도를 꺼내보며 장수를 기원하고 성원에 감사하는 내용을 통해 이미 고려시대부터 이 그림이 널리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인간은 항상 자연재해나 역병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존재해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하늘을 향해 복을 빌고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세월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해, 산, 바위, 물, 나무와 같은 자연물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지켜줄 신성한 힘과 영혼이 있다 믿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말기인 기원전 3세기 제나라에서는 이름난 산에서 팔신제를 지냈는데요. 제사를 지내는 무당들은 복례, 방장, 용주라는 세 개의 신령한 산의 존재를 믿었죠. 이러한 불로장생의 신선사상을 중심으로 민간신앙과 음양오행설, 무의자연의 도가사상, 그리고 불교의 체계를 받아들여 4세기 이후에 도교라는 종교가 성립되는데요.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이 특징인 도교는 고구려, 신라, 백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국가적으로 도교의 제사의식인 제초를 자주 시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교 사원인 보공궁을 세워 도교의 이치를 강론하고 각종 도교 행사를 열기도 했는데요.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통해 고려시대 때 도교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해, 산, 물, 바위, 나무에 대한 토속적 자연 숭배 사상과 도교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복숭아, 영지, 거북이, 학, 사슴 등 10개의 장생물이 선택되어 한 화면에 조화롭게 펼쳐놓은 십장생도가 완성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 현재 삶에서 모든 복을 누리고자 하는 염원이 그대로 담긴 우리 민족만의 상징적 기호가 바로 십장생도이죠. 이렇게 완성된 십장생도는 고려시대에는 궁중과 상류계층에서 사용되었고 그 도상이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각종 궁중 의례를 장식했는데요. 궁중에서 제작된 십장생도는 각 소재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도화사의 화원들이 전통적인 양식과 기법에 따라 엄격한 형식을 지켰기 때문에 그림이 정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민화 수요가 늘어난 조선 후기에 이르면 화가의 개성이 두드러진 자유로운 구도와 배치, 채색이 돋보이는 규모가 축소된 장생도가 많이 생산되죠. 화려한 장생도는 서민들 사이에서도 크게 유행하여 새해 복을 기원하는 세화나 장수를 기원하는 회갑잔치 등의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